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 이렇게 또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을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좀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얼마나 배꼽 인사 이렇게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도움이 크게 이렇게 또 됩니다. 그러면서 와 어저께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미친 듯이 더웠습니다. 와 진짜 더워가지고 뭐를 찍으려고 했다가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3층에서 이제 잠깐 잤거든요. 뭐 보다가 이제 잠깐 자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더워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가 좀 이제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날씨에 좀 이제 유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어제 저녁에는 이 창문을 이렇게 딱 열고 있으면은 이 맞바람이 이렇게 또 쳐가지고 시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딱 있는데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월 머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지 하고 봤거든요. 얼마 전에 1위를 하고 그랬어. 그런데 월 머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전쟁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시콜콜한 그냥 전쟁 영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고편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월 머신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그냥 이 전쟁 영화가 아니라 사이파이 영화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파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전쟁 영화 갔다가 무슨 레인저 하는 그런 거거든요. 특수부대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영화였다가 그런데 갑자기 지구에 뭐가 막 떨어져. 뭐가 떨어져서 보니까 외계인이 이제 침략을 이렇게 또 하는 건데 외계인이 침략을 했는데 로봇가 해가지고 쏘는데 야 너무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우면서 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저같이 사이파이 영화 이렇게 좋아하시면은 이 월 머신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생각 없이 기대 없이 봤다가 너무나게 재미나게 이렇게 또 봤습니다.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보면은 진짜 재밌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미국인 대학생 한 명의 시신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어떤 이제 미국인 대학생이 이제 스페인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알래바마에 재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어떤 이제 대학생이 이제 바르셀로나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실종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실종이 됐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엘레바마 대학교에서 이제 3학년에 이제 재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제임스 폴 그레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난 화요일에 며칠 전이죠. 이제 지난 화요일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어떠한 이제 클럽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놀다가 이제 실종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목요일 오후 6시쯤에 어떤 이제 해변가에서 시신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시신은 바로 이제 실종이 된 미국 대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쇼커라고 하는 클럽에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가 새벽 3시부터 이제 실종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행 유튜버들 이제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여행을 다니다가, 혹시 좀 이제 나쁜 일을 이렇게 또 당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생이 그런 거를 이렇게 또 겪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이제 여행을 이제 바르셀로나 이 스페인에 가서 이렇게 또 하다가
실종을 했는데 그런데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유럽 여행을 다녀온 그 사람들마다 스페인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가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분들은 클럽에 이렇게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클럽에 갔다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망한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대학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대학교에서 뭐 사교 클럽에 이렇게 또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헌신적인 그런 학생으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이렇게 또 갔다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니까 삼가 고인의 면목을 빌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다닐 때에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남의 나라 갔다가 생판 모르는 나라에 이렇게 또 갔다가 이런 죽음을 이렇게 또 당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여행을 다니실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란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 이란 전쟁이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그 최신의 이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F-35가 피격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피격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전투기 운전사는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중부 사령부 이제 센터콤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F-35 이 전투기가 이란의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이렇게 또 하던 중에 피격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이제 공군 기지에, 미국 이제 공군 기지에 이제 비상 착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조종사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피격을 당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이란의 화력에 의해 가지고 이 미군의 항공기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라고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이렇게 또 나와서 항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방공망들을 우리가 모두 다 무찔러 버렸다, 모두 다 이제 파괴를 이렇게 해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괴가 안 됐나 봐요. 어떤 미사일이나 뭐 맞았겠죠. 이제 맞아가지고 F-3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F-35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F-35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텔스 기이지 않습니까? 적의 그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그런 전투기인데, 그런데 이란의 상공을 이렇게 또 날아다니다가 피격을 당했다? 이거 스텔스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봤다가 이제 이거 그냥 쏴가지고 떨어뜨린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쏴가지고 이제 맞췄다는 거는 그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떨어진 미군의 이제 항공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 F-15기 있지 않습니까? F-15기 세대가 쿠웨이트 영공에서 이제 추락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쿠웨이트가 이제 5인 사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F-15 세대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정말 다행히도 6명의 조종사 전원 무사 탈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KC-135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공중급유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공중급유기가 추락을 당하는 일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공중급유기들끼리 구비를 이렇게 또 하다가 쳐가지고 한 대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한 대는 무사히 착륙을 이렇게 또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구비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6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F-35가 이렇게 또 피격을 당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이제 비상 착륙을 이제 잘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떨어진 비행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 5대가 된다. F-35 한 대, 구비기 한 대, 그리고 F-15 세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총 5대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이제 국방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의 방공망은 초토화가 되었다, 플라틴이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F-35가 지금 맞아가지고 떨어졌는데 피격을 이렇게 또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방공망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F-35가 또 이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텔스기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레이더에도 이제 안 잡히는 그런 전투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피격을 받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그런 뉴스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이란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이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고 이란을 이렇게 또 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이나 이제 미국이 서로 다른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은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주요 관심사는 바로 이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다. 라고 하네요. 걸프 국가들에 있는 이 미국의 우방국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 전에 미국의 이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금 주요 관심사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란의 정권을 교체를 하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란에 있는 뭐 탄도 미사일들 그리고 이제 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없애버리는 것을 제거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이렇게 또 두고 있다. 그 밖에도 헤즈볼라 역시 제거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또 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란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바논 밑에도 레바논 이제 남쪽에 있는 그 헤즈볼라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이란을 이제 심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뭐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네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원한이 쏠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 민감하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비용이나 뭐 피해 같은 것들을 감수를 할 대비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이란의 본토를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란의 군사 시설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 기반 그런 것들을 다 타격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또 목표로 두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좀 목표가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또 꺼리고 있다. 경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이란한테 이렇게 또 공격을 할 때에는 에너지 시설 같은 곳들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좀 참아라라고 자제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네타냐후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을 지금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지금 제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전쟁을 지속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이 이란의 전쟁을 빨리 멈추려고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왕 이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완전히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제 미국이나 좀 이제 생각이 이렇게 또 많이 다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이번 이 이란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렇게 또 끌어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데터러 국장도 이렇게 또 사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마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 마가는 이 전쟁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어제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루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의 전쟁에 이제 참전한 것 같이 이렇게 또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꼬드긴다고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냐라고 네타냐후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한테 좋은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지 전혀 우리가 뭐 네타냐후 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타냐후는 그렇게 주장을 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박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어를 이렇게 해주려고 네타냐후는 또 이제 딸랑딸랑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트럼프 대통령 또 사탕 발린 소리를 이렇게 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서로 이제 다른 전쟁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짜 럭비공 같이 이 이란의 전쟁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저기로 이제 튕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란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될수록 이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총리 이 다이키치 이제 여성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만났다 백악관에서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도 이렇게 또 있는 그 사이에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이제 일본 기자인 것 같아요. 이제 동양 기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있었을 때 왜 이 동맹국들한테 알리지 않고 전쟁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동맹국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 옆에 일본 총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일본 총리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진주만 공격 때는 일본이 이제 미국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진주만 공격을 했었을 때는 너네도 기습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일본 너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진주만 공격했었을 때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농담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기습을 원했기 때문에 이란을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원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네 일본이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일본 총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때 그 펄 하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이 전투기 막 끌고 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이제 펄 하버 이제 일본이랑 미국의 이제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맞받아 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일본 총리 여성 총리는 웃음이 갑자기 딱 이렇게 또 사라지면서 당황한 그런 기색을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고 이제 파워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 파워다 보니까 일본 총리는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인물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일본한테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을 다시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군함을 파병을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의 그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이제 평화 헌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론이 굉장히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인들 중에 한 8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군함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80%나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신중한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파병 대신에 이거는 또 이제 법적으로도 접촉이 되고 그리고 일본의 여론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파병 대신에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이렇게 또 사가지고
비축을 하는 것을 지금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히토류 공급망 같은 거 이제 협력을 이렇게 하는 것도 논의를 이렇게 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제 파병을 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미국을 이제 달래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는 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본의 총리랑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가 아마 일본 기자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기습을 원했고 그리고 너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펄하버 공격을 했었을 때 너네도 기습적으로 우리 미국한테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일본의 총리가 깜짝 놀라서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올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잘 마무리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더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이란의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흘러간다고 하면은 유가는 18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4월 이후로는 라고 이렇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이 4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브렌트유 가격은 18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된 지가 20일 정도가 이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50%가 지금 급등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는 막 60달러 막 그랬거든요. 60달러 뭐 70달러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100달러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란은 뭐 최후의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금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석유 공급망 20% 정도가 지금 차단이 됐다. 석유뿐만이 아니라 가스, 내추럴 가스도 지금 봉쇄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7월 달에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146달러를 이제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아마도 4월 달까지 이제 전쟁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180달러 이상도 될 수도 있다. 200달러까지도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파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유가가 너무 높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기름을 안 쓰려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더 많이 개발을 하고 이제 더 많이 이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를 더 많이 살 것이지 않습니까? 유가가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오르는 게 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리세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석유 디맨드가 더 낮아질 거예요. 아무리 높다고 가격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안 팔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세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적정선을 유지를 하는 게 최고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0달러가 지금 넘어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기름값은 평균 미국 전체 이제 평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달러 88센트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젤은 평균 미국 전국 이제 평균은 5달러 10센트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물류를 이렇게 또 옮기는 것은 다 이제 디젤 트럭에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전기차가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가솔린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값이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덜 돌아다닐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덜 돈을 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경제는 움츠러들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리세션으로 이제 빠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란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란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뭐 역대 최고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란은 장기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갉아먹으면서 조금씩 계속 뭐 드론 날리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끌어내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미국한테 다 비난이 이렇게 쏠릴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은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유가가 최고 180달러에서 뭐 200달러까지도 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4월 말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미친 듯이 덥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원래 보통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이 3월 달에 왜 이렇게 더운지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 보통 3월 달에는 이 고기압 시스템이 약하고 이제 금방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고기압 시스템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강력한 고기압 시스템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지금 이 남서부에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상공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를 계속해가지고 아래로 더 세게 이렇게 또 누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더운 곳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고기압 시스템을 밀어낼 다른 뭐 기상 흐름이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의 폭염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3월달 최고 기온을 지금 다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드랜드 힐즈 캘리포니아에서 100도를 지금 찍었다고 하고요. 1997년도에 최고 기록이었던 92도를 지금 경신을 했다. 100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뱅크도 이제 97도를 이제 찍었다고요. 이 벌뱅크도 1978년도에 최고 기록 이제 89도를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 97도를 찍었다. 그리고 이제 LA 다운타운도 95도를 이렇게 또 찍으면서 97년도 이제 87도 최고 기록을 이제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사이드도 이제 98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해가지고 1914년도 93도 최고 기록을 지금 경신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요일까지 계속해가지고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더울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고기압이 이번 주말에는 약간 빠진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약간 이렇게 또 이동을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기온이 조금 이제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덥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도 여름과 같은 그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특히 서든 캘리포니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폭염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폭염 속에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 클라이맥 크라이시스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의 이제 폭염이 당연히 기후 위기가 이제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에 따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화석 연료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써라 막 하고 있어가지고 화석 연료, 석탄 발전소 막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러고 있었지만 지금 특히 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기후 위기가 더욱더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이 폭염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이제 폭염 발생률을 4배나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심하게 없었는데 그런데 산업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온도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후 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라이맥 체인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히트돔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대기 중에 이제 고기압이 형성이 이렇게 또 되면서 이 공기를 이제 막 누르고 있다 보니까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고기압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 이제 열돔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폭염이 계속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좀 건강에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하네요. 열사병 같은 것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겪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좀 이제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이 열사병 같은 것들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사망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폭염이 있었을 때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마시고 이제 수분 같은 거 많이 섭취를 이렇게 또 하시고 그리고 좀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이제 있는 그런 곳으로 몸을 피해라라고 권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오늘까지 덥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약간 수그러들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덥다고 하니까 폭염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더울 때에는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탈게 같은 것들이나 뭐 카페, 커피숍 이런 데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더위를 이렇게 또 날리는 것도 이제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번 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 밤에 막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하고 이란에서 공격을 하고 에너지 시설들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브렌트유가 이제 119달러까지 뭐 거의 120달러까지 이제 찍고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이 네타냐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렌트유는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104달러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이란이 에너지 시설들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또 이제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돕겠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나 이제 미국이 어디다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아직 이제 모르기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에너지 시설들에다가 공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120달러를 이제 뚫을 그런 기세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면 될수록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쟁 한 4월 말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18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서가지고 200달러도 찍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때는 야 진짜 리세션이 오잖아요. 전 세계적인 리세션이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 석유 파동이 진짜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6%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도 이제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에너지 시설들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뭐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또 들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식 시장은 다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지금 중동에 수천 명의 미군 해병대가 이제 파병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유가는 계속 이제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은 전쟁이 더 길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해병대가 파병이 된다? 전쟁이 더 길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유가는 계속 이제 오를 것이고,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또 많이 커가지고 지금 주식이 내려가고 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 라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그런 조짐이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전망을 계속 더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쿼드루플 위칭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주식, 지수 옵션, 선물,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4가지의 파생 상품들의 만기가 겹치는 날이 지금 오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급증을 이렇게 하고 이제 장중 변동성이 매우 큰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페덱스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이제 뛰어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도 이제 좋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페덱스는 7%에서 9%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에너지주 뭐 엑손이나 뭐 쉐브론 이런 이제 주식들이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의 리스크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도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에너지주들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슈퍼마이크로의 주식이 오늘은 25%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 주식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폭락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미 검찰은 이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립자를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슈퍼마이크로의 이제 3명을 미국의 수출 통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동남아시아에다가 어떠한 회사를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가짜 서류를 이렇게 또 만들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AI 서버를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슈퍼마이크로에서 엔비디아의 그 AI 칩을 중국으로 밀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가짜 회사를 세우고 거기로 빼돌려가지고 중국으로 엔비디아 AI 칩을 보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검찰에 따른다고 하면은 슈퍼마이크로에서 요 이제 사람들이 이 감시를 이렇게 또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더미 서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고 이제 창고에 이렇게 또 둬가지고 조사관들을 이렇게 또 속였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AI 칩을 밀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이 이렇게 또 들리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의 주식은 오늘 25%에서 27%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 측에서는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된 그런 임원들이나 이제 매니저들을 휴직 처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된 그런 이제 계약 업체들이랑 즉시 관계를 종료를 했다라고 이 슈퍼마이크로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건이랑 이제 해가지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AI 칩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극도로 지금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의 최신 이 AI 칩은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슈퍼마이크로에서 밀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기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의 주식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슈퍼마이크로 주식은 이렇게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 AI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는 이에야 나중에 주식은 다 복구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오일의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캇 베센트 이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조선에 이렇게 또 묶여 있는 1억 4천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이렇게 또 풀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일들이 이제 풀릴 것으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에너지 시설들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뭐 108달러 정도 이제 100달러 초반대로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합니다. 시티은행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세가 좀 이제 오랫동안 이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유가는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1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전쟁이 뭐 한 달 내에 이제 끝나가지고 뭐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뭐 뚫리고 뭐 개방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말까지 유가는 70달러 선으로 이제 내려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이란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시설들에다가 공격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 가지고 유가는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될수록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보면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에너지 기구에서 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권고를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유가가 50% 정도가 급등을 이렇게 됐다. 40%에서 50% 정도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IEA에서는 이번 사태를 가지고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중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억 배럴을 이제 배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거는 단기간 유가를 이제 안정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유가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IEA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한테 웬만하면은 기름을 쓰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재택근무를 확대를 해라 라고 하네요. 통근에 필요한 그런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재택근무를 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에는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좀 줄여라 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가장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속도가 6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55마일, 6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천천히 달려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재택근무를 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같은 거 쓰지 말고 웬만하면은 전기를 써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원유 같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스도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스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웬만하면 여행을 다니지 말아라 라고 이 IEA에서는 권고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유가가 이렇게 또 오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에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웬만하면은 싸돌아 다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면 돈을 안 쓴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러면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면 될수록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쿠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쿠바로 들어가는 이 원유들 있지 않습니까? 유조선들에 대해 가지고 다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거든요. 제재를 이렇게 또 가하고 있으면서 이 쿠바에다가 원유선 들어가는 거 다 금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이렇게 또 완화를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완화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쿠바에 들어가는 원유는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는 지금 현재 이 유조선들이 쿠바로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두 대의 배가 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이 배가 쿠바로 이렇게 또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어떠한 배는 73만 배럴을 원유를 싣고 이제 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배는 19만 배럴을 싣고 쿠바로 이렇게 또 향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몇몇 선박들은 또 이제 추적 장치 같은 거 이렇게 또 끄면서 뭐 GPS 같은 거 뭐 끄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가는 그런 배들도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쿠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이렇게 또 빠져 있다.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쿠바에 들어가는 그 원유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쿠바는 거의 대부분 뭐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이렇게 또 수입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는 이 마두로가 이제 축출이 되고 지금 이 원유 같은 거 어디다가 수출하는지를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원유를 지금 보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시아산 원유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그리고 전력난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이란의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쿠바이다. 쿠바를 갖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영광으로 알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당연히 쿠바한테 큰 시련이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쿠바의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저항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쿠바를 돕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쿠바를 도와주는데 미국이 막는다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네. 이게 뭐 당연히 저는 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 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러시아가 원유를 쿠바에다가 보내는데 그거를 미국이 막는다고 하고 있는 게 그게 또 웃긴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에서 지금 이 새로운 핸드폰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AI 스마트폰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이어폰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핸드폰을 솔직히 말해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존 그 파이어폰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격도 별로 싸지도 않고, 그리고 앱 생태계도 굉장히 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그 파이어폰은 단종이 됐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AI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그 파이어폰 그 실패한 것을 딛고 지금 이 AI 폰을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AI 폰 프로젝트명은 바로 트랜스포머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존의 스마트폰이랑 또 이제 굉장히 다른 게, 이 아마존 폰은 아마도 이제 AI 기능에 초점을 이렇게 두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알렉사가 이렇게 또 탑재가 되면서, 이 AI 알렉사가 이렇게 또 탑재가 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아마존을 쓰기 손쉽게 이렇게 또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알렉사 AI한테 막 물어볼 것이지 않습니까? 막 물어보면은 대답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광고도 이렇게 또 하겠죠. 아마존에서 이런 거 이렇게 또 파니까 이런 거 사면은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해 가지고 도와줄 거야 라고 이제 알렉사가 이렇게 또 이제 물건을 이렇게 또 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존에서 또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요번에는 진짜 싸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근데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은 맨날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맨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비싸도 산단 말이죠. 비싸도 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망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오픈 AI에서 새로운 슈퍼 이 AI 앱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앱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챗 GPT 앱이랑,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인터넷 그 들어가는 그 브라우저랑, 그리고 코덱스 앱을 모두 합한 슈퍼 앱을 지금 이 오픈 AI에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오픈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IPO를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또 맞물려 가지고 새로운 슈퍼앱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시장에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또 이제 IPO를 하면서 새로운 앱이 슈퍼앱이 이렇게 또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그러한 전략으로 슈퍼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와, 또 이제 챗GPT 슈퍼앱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그 슈퍼앱에서 또 이제 핸드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도 지금은 애플 인텔리전스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것은 챗GPT를 이제 또 이제 접목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챗GPT나 뭐 제미나이를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킨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AI에 대한 개발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더울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폭염 주의해 주시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